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구용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 훅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죠. 오늘 훅뉴스 어떤 이야기 속으로 좀 훅 파고 들어가 볼까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G권 행사를 두고 충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검사장급으로는 처음으로 이 검사장이 윤 총장을 상대로 이의제기권을 서면으로 공식 행사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성윤, 윤석열에게 이의제기서 공식 제출했지만 패싱당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상대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반대한다는 그런 이의 제기를 공식적으로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성윤 검사장이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라는 윤 총장 지시를 거부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죠. 예. 이 검사장이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이의 제기서를 윤 총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거부했다가 아니라 이의 제기서라는 걸 제출도 했다? 네. 문서로? 그렇죠. 문서로 했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평검사급에서 이의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직접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것은 검찰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검사장이 예. 검찰총장에게 총장을 상대로 한 거죠. 이의 제기서 낸 거는 우리 검찰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그걸 짚는 거군요. 네네. 그래요. 이게 윤석열 총장한테 이의 제기서를 냈다는 거는 그럼 검찰총장 지휘권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반발, 정면 도전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검찰청법에 보면은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때 이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은 이 규정에 따라서 최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고 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고 이의제기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이의제기와 관계없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게 최 비서관을 기소하도록 직접 지시를 한 것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의제기권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으면 그에 따라 어떤 후속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예상을 했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총장이 무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게 그 검찰청법의 이의제기 권리를 명문화했지만은 정작 이의제기권의 절차를 규정한 대검 내부 지침이 있는데 이 이의제기 봉쇄 규정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부 말씀이에요? 지침이요. 낼 수는 있는데 내부 지침을 보면 그게 별로 의미 없다? 네, 규정 법에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시행령에 해당하는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의 절차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는 것이죠, 현재. 그럼 받았어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끝이다? 네, 굉장히 부실하게 돼 있는데 평검사나 부장검사가 아닌 검사장이 과연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요. 또 이의제기에 대한 기관장의 조치가 부당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도 어떤 그 불복 절차가 지금 없습니다. 이 규정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명목상 규정만 허울 좋게 있는 그런 지침이 되고 있는데 작년 10월 달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서울지검에 대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제기를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이 과연 이의제기권이라는 걸 통해서 내부의 토론을 좀 활성화하고 이 상명하달이 아니라 밑에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회의가 됩니다. 그래도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의제기를 못하게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검찰이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의제기권이라는 게 좀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그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일이 아주 최고위층에서 벌어지자 이 이의제기권이라는 게 별 효력이 없는 무용지물이 사실은 돼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도 검사장급은 과연 검찰총장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견해가 상당히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렇지만 좌우지간 서울지검장은 이의제기서를 냈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라서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하고 충돌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냥 내부에서 어떻게 조정이 되고 밖에 나올 때는 통일된 의견으로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처럼 이렇게 충돌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네, 이번 그 최광욱 기소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과연 무한한 것이냐? 그렇다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수사권과 기소결재권은 검찰총장 지휘권 앞에서 어디까지 가능한 거냐? 또 검사장이 직접 지휘하는 차장과 부장검사가 총장 지시만 따르고 복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 숙제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으로 비유를 하면은 전투 중인데 사단장이 연대장한테 진지사수하고 그냥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은 연대장과 대대장에게 돌격 앞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연대장 대대장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사단장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육군 참모총장 얘기를 들어야 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참 흥미있는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한국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자 법무부가 네. 그 중앙지검 3차장이죠.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의 지시를 어기고 최광욱 비서관을 기소한 중앙지검 3차장하고 부장검사에 대해서 감찰할 수도 있다. 이거 지금 검토 단계죠. 법무부가 설 전에 그렇게 감찰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런데 어제부터 좀 기류가 바뀌어서요. 법무부가 감찰 카드를 좀 보류하는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법무부가 어제 그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의견 다툼이 있을 때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대검 부장회의 또는 그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장치들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좀 토론을 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어제 추미애 장관이 대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법무부가 상당히 격앙돼 있었잖아요. 감찰을 하겠다고. 근데 어제부터는 좀 기류가 좀 부드러워진 느낌입니다. 사실은 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가 해버릴 경우에는 이건 명확한 불신임 표시가 되는 거니까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감찰에 나서는 순간 대검이 하든 법무부가 하든 윤석열 총장한테는 나가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법무부도 상당히 지금 자제하는 분위기가 우선 일으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지금 이른바 울산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출석을 미루고 있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어제부터 지금 오늘 사이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검찰이 최광욱 비서관처럼 곧바로 기소를 해버리면은 윤 총장과 이성윤 검사장 사이에 2차 충돌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검찰총장은 포괄적 지휘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포괄적 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법무부가 검찰에 나왔으면 검찰 일각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윤 총장 지시를 안 따른 것도 항명 아니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좀 시비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지금 수를 함부로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제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제왕적인 총장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찰 일각에서 그런 우려가 실제 있습니다. 일선 검찰청 소속의 차장과 부장검사가 총장의 직접 지시로 해당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한다면 대한민국의 검사가 총장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 이런 그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경우는 뭐 총장 혼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이성윤 지검장 빼고 또 그 밑에 수사 일선 라인에서는 하자란 입장이었으니까 뭐 총장만 아주 단독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건 아닌가요? 저희장 검사장이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었고요. 검사장은 기소와 결정권을 검찰 사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뭐 무시했다고 그러기는 그렇지만 기각을 하고 어쨌든 라인이란 게 있는 건데 그 서울지검 내에서 의견이 안 되고 아니면 대검 회의를 한다든가 아까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방법도 있었겠죠. 그런데 총장이 철인도 아니고 모든 권한이 총장한테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좀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검사 동일체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검찰총장을 정적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원래는 좀 합의성입니다. 사실은 기능적으로 권한을 좀 분산해서 합의제로 그 운영을 하자는 취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검찰총장이 검사장을 한 번씩 이렇게 패스싱해가지고 차부장 검사를 직접 지휘한다면 조직 내 아무래도 균열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요. 그럼 앞으로 이의제기권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뭐 조정 기능을 못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내놔야 될 대책은 뭐라고 보세요? 이런 일은 뭐 또 생길 수 있다는 거고. 네, 법무부도 뭐 어제 고육지책에 이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 고위관계자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성윤 검사장 말대로 기소를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소환 조사를 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좀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피의자는 2번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을 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면 말이죠. 추강욱 비서관을 기소하고 싶다면 그거에 대해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는 단계까지 좀 나갔어야 된다. 그 최강욱 비서관 경우에는 소환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라고 요청했는데 안 갔다란 얘기도 있고 아니란 얘기도 있고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1월 9일 전까지는 피혐의자였습니다. 예, 예. 1월 9일 이후에 이제 피의자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피혐의자일 때 소환을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일 때 소환을 통보를 할 경우에 예. 2번 불응하면 이제 체포영장을 3번째는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남은 절차를 형사법적으로 좀 검찰이 더 진행해서 그러면 1월 9일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후에는 소환을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는 소환인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소환 요청이 있었다 하는 것은 1월 9일 전이다. 네, 1월 9일 이후로는 없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바로 기소를 해버리면 어떡하느냐라는 게 이성윤 지검장 얘기인 거군요. 그렇죠. 좀 일단 소환 조사를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체포영장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법률 절차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윤석열 총장 답변도 나왔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이미 기소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이의제 기소 이것을 좀 실질화할 필요가 있겠다. 검사장도 명확하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이의제기권을 행사했을 때 그거에 대한 논의 구조나 절차 구조를 좀 명확하게 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 이의제기권에 대한 이야기 구용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